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로 시장에 불을 지폈다, 불을 질렀다라고 했다면 오늘 아침부터 소화기로 불을 끄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고용 지표죠.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미국 경기는 그만큼 고용이 잘 되고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 또 일본도 엔화도 크게 약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일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매수한 거에 비해서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포 고용 시장, 그만큼 뭐랄까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실업률도 되게 낮거든요. 미국의 같은 경우 3.8, 3.9밖에 안 돼요, 실업률이. 고용이 이제 예상치가 18만 건 정도 되겠지 않겠느냐 했는데 35만 건이 나왔습니다. 35만 건. 엄청난 거의 두 배가 넘는 이제 수치가 나온 건데 이에 따라서 뭐 실업률도 3.7밖에 안 나오네요. 3.7이 나오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미국의 경기가 좋다 보니까 달러가 상당히 강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시장이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워낙 경기가 좋다 보니까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인데 보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잘 되고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와 함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WTI죠. WTI 유가가 어떻게 될 거냐?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으로의 유가 동향, 물론 고용 지표도 중요한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유가가 이제 물가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WTI 유가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꼭 그 방향성을 지켜봐야 된다. 이거에 따라서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거의 16원을 넘게 했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분차트인데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에 갭이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8원 20전 오르면서 한 자릿수 상승으로 마쳤고요. 이에 따라서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맞췄다라는 얘기는 다소 진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양봉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양봉만 나오는데 아침에 높게 시작했다가 떨어져 갖고 음봉으로 맞췄다라는 거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외국인은 오전에 매도하다가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플러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관 외국인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관이 약 7천억 거래소 매도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잘 살펴보면은 금융투자 약 9,600억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기관이 매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투신이나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9,600억 매도는 바로 선물 매수, 차익거래라는 얘기죠.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차익거래, 아비트라지. 선물이 이제 매도를 하니까 저평가돼 있고 선물이 고평가돼 있으니까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이제 매도하는 이렇게 이런 걸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이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관들은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매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일어난 매도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관들도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를 비롯한 투신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매도하고 이렇게 거래소 시장을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수급이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저평가 해소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기업 밸류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주주들을 좀 위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렇게 기업 밸류업을 하면 현대차가 50만 원 지금의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넘어야 사는 많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시가총액 1, 2위인데 1, 2위가 주가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지수도 꽤 많이 상승을 하겠죠. 아무튼 지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도 70만 원, KB도 10만 원 이상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결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이 현재 92조가 있는데 그중에 50조를 투자해서 우량주를 자사주로 전량 매입하고 그중에 20조를 즉시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향후 순이익의 한 30에서 50%까지 주주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19조의 현금이 있는데 기업들이 좀 돈이 많아요. 정부가 지금 돈이 없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8조 원을 매수 이제 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해야 되고 삼성동 부지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거잖아요. 삼성동 부지 포스코 거기와 이제 현대건설 지분, KT 지분 뭐 이렇게 다 매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주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면 삼성전자, 현대차도 2배 이상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좀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주 친화적 정책이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 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을 보면 현대차의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데 거래소 따져보면 거래소 대형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의 자금이 과거처럼 계속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현대차라든가 대형주를 매입하다 보니까 전에 코스닥 시장을 좀 매도하고 거래소로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KB도 강했죠. 이렇게 뭔가 기관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기관들도 이에 순응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오늘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열심히 떡볶이 먹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바로바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이렇게 동참할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PBR 인덱스 기업 밸류업 박차 나오죠. 기관 투자가들 유입을 노린다라고 있잖아요. 이걸 노리는데 어떻게 노릴 거냐? ETF를 만들어 가지고 기관 외국인의 자금이 유도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ETF처럼 묶어가지고 여기 ETF에 들어간 주식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목하셔야죠. 이게 뭐 소형주일 수 있고 중형주일 수 있고 대형주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만 자금이 편중되게 몰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ETF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ETF에 나올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오면
아직 PBR 잘 모르겠다는 분들, 이 ETF 새로 생기면 자금이 이쪽으로밖에 몰리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빨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ETF 종목들 어떻게 될지 계속 나오겠지만 발표되면 시장에서 당연히 부각되겠죠. 많이 올라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TF 어떤 종목이 포함될지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ETF에 포함되는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될까요? 중소형주를 봐야 되겠죠.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갈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편입이 확정되거나 좀 어떤 이제 그 레포트나 그 가능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의 PBR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좀 1.4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1.4배 세계적에서 가장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일본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1.4배까지 올려놨습니다. 미국은 뭐 워낙 성장주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4.5배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이제 1배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길이 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 PBR 지수 주요 내용이 뭐냐? 어떤 종목을 편입할 거냐라고 하는데 뭐 현금 흐름 고려 뭐 자사주 미반영 뭐 일본 참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거 그리고 주주 환원율을 적용할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ROE가 나오죠. 이 ROE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요게 이제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얼마나 이익을 냈느냐,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을 바로 RO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10억인데 ROE가 10%다라고 하면 10억, 자기 돈 가지고 1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산이 많아가지고 저 PBR이면서 ROE가 높고 주주 환원을 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편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상당히 우량한 주식을 넣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ETF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 사야죠. 그쪽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요것도 나중에 또 지금 뭐 테마라고 하는데 이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 테마가 아니고 이 정상화라고 할게요. 정상화. 주식 정상화. 저는 주식 정상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그냥 테마만 무슨 관련주 테마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 관련주, 정치 관련주, 무슨 관련, 초전도체 관련주 이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다 이거 이러지 말고 실제로 자산도 있고 자기 자본으로 이익도 잘 내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 해주고 자사주 사주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셔야 돼요. 요게 선일국형 주식입니다. 선호 이런 거 선호해야지 맨 테마주 무슨 관련주 이런 게 막 올라가는 시장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거를 싫어하고 이렇게 주주를 환원해서 주주들한테 환원해주고 그 다음에 장사를 잘하고 그리고 자산이 많은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는 문화, 장기 투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투자와 투기는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기의 결과가 연말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연말 되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다. 그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하면 손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거예요. 단기간에 그냥 주가를 빡 부양시키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이 투기 문화를 장기 투자 문화로 바꾸겠다라는 게 의지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잘 안 나오다가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PBR이 처음에 나온 게 언제입니까? 이게 저 PBR, PER 요게 언제 나왔어요? 그 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90년도 그런 92년도에 개방을 했었죠. 조금씩. 그러면 요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투기예요. 투기. 트로이카. 아시죠? 무역, 금융, 건설, 트로이카, 건설. 이런 거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건설화학이 왜 올라갑니까? 이 건설 붙어가지고 건설화학이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냥 건설자가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투기장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다가 외국인들 한도 확대나 조금씩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 퍼가 나오고 PBR이 나오면서 그때 PBR이 나온 겁니다. 그때 뭐 얼마가 올랐냐면 BYC 막 이런 거 있잖아요. VIC는 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점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엄청 만호제강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돼 있지만 이렇게 땅 많은 회사 그리고 자산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들 시각 봤을 때는 야 이거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그죠? 뭐 0. 뭐 25배, 뭐 0.3배 이러니까 엄청 싸게 보였겠죠. 이런 주식을 담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투자 뭐 매니저라는 친구들은 도대체 BYC가 왜 올라가느냐 이거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그죠? 요때 나왔어요, 요게. 그 전에는 다 우리가 시장이 투기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문화가 다 외국인들 영향으로 좀 선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지금. 이걸 선호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장기 투자 문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주, 관련주 요런 것만 올라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죠? 이렇게 수익이 안 나면은 가치 투자해서 펀드에서 자금을 빼서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요런 문화가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예, 요런 것들을 다 잡아서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시장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리도 맨날 이제 부동산에다가 올인하지 말고 이렇게 부동산 말고 주식이나 펀드 요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기 투자 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요런 문화가 돼야 이제 여러분들도 부동산에서 나와서 노후에는 이렇게 금융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펀드라든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결 조건이 이런 거를 선호하는 투자 문화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자꾸 단기 종목도 드리지만 사면 돈 되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부각될 수도 있고 좀 늦게 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장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주식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이런 장세가 곧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괜찮은 안정적으로 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PBR 요게 뭐 단순 여러분들이 워낙 테마에 유행해 가지고 방송도 보니까 뭐 테마 아니다. 뭐 테마다고 PBR주 테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테마가 아닙니다. 절대 테마가 아니고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지 야 이거 3대차 이거 어떻게 오르자 이거 많이 올랐는데 KB금융이 엄청 올랐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자본 빼가지고 일본 갔다가 또 추가적으로 빼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소형주 사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 뭐 KB,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뭐 LG, SK 이런 거 대형주 사겠죠. 그런 것들 다 사놓고 그 다음에 중형주, 소형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도 안 사고 갑자기 중소형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시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은 중소형주 움직일 때 그때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인식이 되면 좀 안정적인 상승 또 슈팅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시장으로 변환하는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절대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크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시기 캐치하실 분들 여기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010-2657-8694로 신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소통방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자 신청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고용지표도 고용지표고 이번에 FOMC에서도 금리 인하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파월 의장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자른대요.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 자른다고 저번에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파월이. 그래가지고 찍혀가지고 트럼프가 무조건 자기는 이제 임기 되면 자르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 원래 저기 파월이
공화당 사람이에요. 공화당 사람. 좀 상당히 지금 낙동강 오리알돼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민주당으로도 못 가고 공화당으로도 못 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의 파월이다. 진즉에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업돼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금리를 진즉에 몇 년 전부터 잡아줬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계속 올려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천천히 이렇게 준비했으면 상당히 좀 괜찮게 됐을 텐데 여기 급등하게 만들어 갖고 이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도 다 쉬쉬하고 있지만 여기서 금리를 빨리 인하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PF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지금 다 난리예요. 지금 채권 때문에 평가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는 무조건 떨어뜨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리가 뭐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뭐 하여튼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 여기도 또 얘기 나오잖아요. 0.75는 무조건 떨어뜨린다고 재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지 금리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지금 뭐 3월이냐 5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 세 차례, 내년에 세 차례, 내후년에 세 차례 이런 식으로 금리는 떨어져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금리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돈 버는 기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파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수혜찾기, 종목 분조. 그러니까 주권가에서는 향 5년 동안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HLB 나오고 있죠. HLB 계약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HLB 하잖아요. 우리 포트에도 HLB를 최소 100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HLB 같은 회사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죠? 그런데 시총이 9조 2천억인데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암 신약을 만드는 회사 시가총액이 9조 2천억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요게 이제 그 셀트리온 수익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으로 복제약 만드는 회사예요. 결국에는 기존의 뭐 아일리아라든가 무슨 기존의 이제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의 특허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복제해 가지고 파는 수준이어서 약과를 바이오로 복제했더니 뭐 20에서 30% 정도 다운된다. 그래서 그거를 점유하는 거고, HLB는 아예 없었던 신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지금 뭐 차고 올라갈 땐 40에서 50조 정도 갔었잖아요. 그죠? 9조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을 만든 회사가 5월 달에 FDA 승인이 나서 판매를 9월부터 하겠다는데 물론 안 되면 폭락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안 되면 바이오 의약품들은 안 되면 폭락 나오는데 여태까지 지금의 임상 데이터가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임상 데이터 검증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3월 말에 마지막 리뷰 있고 여기까지 통과된다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고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2월 달인데 3월 말까지 리뷰도 있고 5월 말까지 또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떨어지면 단발매서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실 주식이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댓글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걱정하실 주식이 절대 아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공식적으로 110% 수익이 나고 있어요. HLB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저가에 또 추가 매수했다. 서현이야 19%, HLB도 수익 중이다. 그래요. 이렇게 HLB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7만 원대 안착하고 또 추가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좀 흔들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재료라든가 그리고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항암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금양도 그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뭐 몽고 갔다가 콩고 갔다가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대량 저것도 안 나왔고. 그래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신약이 나온다는데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HL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지 그게 고민이죠 사실. 7만 원에 팔아야 될지 10만 원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20만 원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50만 원에 팔아야 될지 그게 걱정인 거지. 여기 그는 걱정하실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올해 화두는 저 PBR주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 먹어야 돼요. 요거 못 먹으면 연말까지 손가락 빠셔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예, 올해는 바이오예요. 올해는 바이오부터 몇 년 동안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가 나올 거고, 그리고 저 PBR주는 예, 단기적인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자금이 그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금리 인하로 좋아지면 2차 전지 섹터까지 좀 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혜택은 같이 볼 거예요. 하지만 자금은 예,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등의 영역이냐 상승의 영역이냐 이제 요거를 이제 따져보면 그 업종이나 섹터의 탄력이 좀 예,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 26년까지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지방은행들이 금리를 저대로 갔다가면 다 망합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 폭등 장세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와요. 예, 하실 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멤버십으로 예, 운영하고 있고 예,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 예, 함께 하실 분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를 사칭하는 세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칭하는 세력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멤버십 가입을 해지하면 최소 3개월은 예, 가입이 금지된다는 점. 이 사칭 사기 세력들 가입 방지를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1년 단위로는 예, 말씀드리지 않고요. 예, 한 월 단위, 3개월 단위 정도까지만 하고 3개월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할인도 해드립니다. 7만 원꼴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예,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 평생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 저 PBR 됐든 예, 제약바이오주가 됐든 올해는 돈 벌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부터 몇 년간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진짜 물론 트럼프 때문에 시끄럽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거 이겨내고 올라갈 겁니다.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텔레그램에 오셔서 안정적인 예,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투기를 제발 하지 마시고 예, 투자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필순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예,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